속절없이 추락한 네 팀 이야기를 다룹니다. 7위 두산 베어스, 8위 삼성 라이온즈, 9위 NC 다이노스, 꼴찌 하나이글스. 중위권과의 승차도 멀어지지만 시즌 개막에 앞선 전망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이 세 팀, 나머지 세 팀은 5강 후보 가능성도 언급이 됐던 팀들인데, 각 팀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들, 그리고 각 팀의 이슈, 또 반전 가능성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이제 뭐 거의 끝나가죠. 오늘 마지막 경기를,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조금 있다가 밤에 벌어집니다.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뭐 60경기 정도 남았습니다. 남지 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시즌은 6분응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예상 바뀝니다. 두산은 지난해는 저력으로 후반기에 기적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른 분위기, 확실히 힘겹습니다. 8위 삼성은 현재로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입니다. 팀 역사상 최악이었던 10연패 타위. 오늘 밤에 올스타 브레이크 전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데 한 번 더 지면 뭐 구단 역사상 최다 연패 기록을 경신할 판이고, 지난해 정규 시즌 최고 승률 팀인데 1년 만에 급전 직하. 9위 NC 다이노스는 박건호 손아섭 선수의 합류로 5강권은 뭐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시즌 전망이 나왔는데, 그런 다크호스 중 한 팀이었는데 뭐 꼴찌까지 곤두박질 치다가 최근 반전에 조금 성공은 했지만 갈 길이 너무 먼 9위. 하나는 총체적 난국, 선발도 땜질이 일상이 되고 타선도 들쭉날쭉이고 승률은 3할 1리, 사상 최초 100패 가능성까지 좀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산은 몇몇 주축 타자들의 부진, 투타 엇박자, 주전들의 부상으로 힘겹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난해 MVP 아리엘 미란다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퇴출이 시즌 전체로 보면 가장 큰 타격입니다. 지난해도 시즌 막판에 뭐 이 미란다 선수는 어깨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선수의 성실성을 믿고 190만 달러 풀 개런티 계약을 해줬는데 시즌을 통째로 말아먹었어요. 뭐 결국은 브랜든 와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와델 선수는 직구 최고 구속이 152km 정도라고 그러는데 뭐 슬라이드, 체인지업, 커브 던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타점이 높은 직구, 그리고 아주 흡사한 궤적으로 날아드는 체인지업, 이 두 개인데 올해는 외국인 선수 시장은 뭐 역대 최하급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각 팀의 외국인 스카우트 파트 담당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이야기인데 메이저리그 시장의 선수가 부족해집니다. 이런 현상이 그냥 그 여파가 KBO 리그까지 그대로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투수 중에서 선발급을 당연히 원하죠. 근데 없죠. 그래서 와델 선수를 데려왔는데 2년 전에 복수의 국내팀이 접촉을 했던 선수였고, 몇 팀의 리스트에도 지금 뭐 올라 있는 선수였는데 뭐 두산도 역시 후보군에 올라와 있었고, 몇몇 후보들을 추려서 김태형 감독한테 보여주니까 김태형 감독이 와델 선수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9위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최근까지도 불펜으로만 던졌던 선수인데 선발 유형이 좀 아니라는 점이죠. 미국 마이너리그에도 선발로 뛰는 투수가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구단이 키울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선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젊은 유망주들을 빼면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메이저 뛰다가 마이너리그 가면 그런 선수들도 불펜 투수로 짧게 던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 와델 선수의 마지막 선발 등판이 2019년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불펜 투수로 뛰었어요. 커리어 통산 85차례 선발 등판이 있었지만 3년 전 이야기고, 뭐 하지만 선발로 뛰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뭐 준비가 아주 막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보는데, 스탁 선수처럼 시즌 초반부터 선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안감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투구수를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비자 발급은 지금 서울팀이 지방팀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7월 말 8월 초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서두른다고 그럽니다. 두산이 올해는 84경기 35승 2무 46패인데 지난해는 딱 84경기를 치렀을 때가 39승 1무 44패였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두산 관계자들은 아직은 모른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글쎄요, 지난해처럼 3주간의 도쿄올림픽 브레이크 이렇게 조금 쉬었다 가면서 두산이 힘을
얻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올스타 브레이크가 일주일 정도 좀 짧아졌습니다. 뭔가 새롭게 추스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하는데 기간 조금 짧죠. 휴식기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던 최고 절정기 지난해까지 그때하고 올해가 뭔가 좀 두산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백업으로 올라온 주전들의 부상 때문에 백업으로 올라온 선수들의 활약이 뭐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화수분 얘기도 지금은 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7월 하순이 두산의 가을 야구 도전 마지노선으로 보입니다. 그때 반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삼성 얘기입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최고 승률 타이팀 그랬던 삼성이 급추락 구단 최다 연패 10연패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 10연패를 하는 동안에 무려 실점이 100점에서 딱 1점이 모자랍니다. 99점을 내줬더라고요. 경기 내용도 최악이었고 팬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즌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주전들이 와장창 빠지면서 뭔가 꼬였습니다. 구자욱, 오재일, 김태군, 강민호, 김상수 선수 등이 돌아가면서 코로나 감염 때문에 격리가 되고 빨리 복귀를 막 시키려고 좀 서둘렀죠. 그 이후에도 뭔가 알게 모르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 오재일 선수 같은 경우는 6월 초까지도 본인이 느끼기에 100% 컨디션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했었고 박혜민 선수 공백은 사실 치명적이다. 물론 공백이 있죠. 물론 공백이 있습니다. 없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수비에서는 분명히 큰 부분이 있는데 공격은 김현준 선수가 잘해주고 있죠. 오히려 뼈아픈 부분은 외국인 선수 대란인 이번 시즌에 삼성만은 무풍지대입니다. 3명 다 잘해주니까. 이렇게 뷰캐넌 선수 조금 주춤하지만 준수한 활약, 수아레즈 선수 승운이 없어서 이 정도면 감지덕지, 피레라 선수는 엎드려 절해야 될 수준인데 근데도 팀이 이렇게 힘들다. 올 시즌에 앞서 대형 계약을 한 구자욱, 강민호, 백정현 선수가 다 부진합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구단으로서는 뼈아프죠. 오재일, 피렐라 선수 2명으로 타선을 꾸릴 수가 없어요. 우리 채널에도 허사명 감독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허 감독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그런 기사 제가 봤는데 이건 업계 돌아가는 것을 알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김기태 감독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유니폼을 벗어던진 감독이 없습니다. 자녀 연봉을 포기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연경엽 전 감독이 거의 유일한데 경질하면 모를까 스스로 물러나진 않죠. 중도 하차는 없습니다. 7회까지 앞선 경기 승률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 올 시즌에 삼성이 25승 8패입니다. 7회까지 앞선 경기 있으니까 승률이 7할 5푼 8리인데 이게 10개 구단 중에는 최악입니다. 불펜이 그만큼 경기 막판에 많이 흔들렸고 경기 말아먹었다는 건데 7회까지 리드한 경기 승률 1위 팀은 키움인데 45승 1무입니다. 7회까지 앞서면 안 졌다는 겁니다. 한 경기도. 삼성은 8경기나 무너졌는데 NC가 삼성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데 25승 6패입니다. NC의 승률은 7할 9푼 3리인데 오승환 선수 부진은 발목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한참 안 좋았을 때보다는 발목 상태가 지금은 좀 좋아졌고 하지만 지금은 제구가 잘된 공인데 통타당할 때가 있습니다. 구속도 최고 시속 140km대 초중반에 그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체력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고 삼성 프런트도 사실 오승환 선수의 백업 역할을 할 불펜 요원 준비를 고민을 했죠. 근데 여의치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안일했지 않았나. 결국은 이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시즌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불펜 뎁스는 있는 대로 확보해도 막상 시즌을 치르다 보면 부족하기 십상입니다. 삼성에 돌아올 전력은 그렇다면 있는 것인가. 구자욱 선수는 지금 2군 경기 뛰고 있는데 안타도 나오기도 하는데 후반기 시작부터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구자욱 선수가 16일 토요일 올스타전에는 본인이 출전하겠다고 구단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단 선수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김지찬, 김상수 선수는 7월 하순, 김동엽 선수는 7월 하순, 8월 초, 7월 하순 또는 8월 초 복귀 예정인데 가장 고민인 불펜은 뭔가 지금 분위기 반전 외에는 획기적으로 더해질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단 슬럼프 느낌마저 있는데 우선은 경기를 이기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덧붙여 삼성이 부상 선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전 선수 부상 관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모든 팀이 부상 관리를 시즌 운영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둡니다. 선수단, 코칭 스텝도 그렇고 또 프런트도 그렇습니다. 공부로 치면 뭐 국영수입니다. 국영수. 선수 부상이다. 아니 뭐 부상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선수 부상이 단순히 불운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고 구단 운영 능력의 부재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만 개선이 가능합니다. 뭐 이게 뭐 사람의 능력으로 100%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또 사람의 몸이니까요. 하지만 운이 없었어. 부상인데 어쩌라고. 이러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NC 하겠습니다. NC는 구창모 선수의 합류 이후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하나전에서 얼마 전에 역전패를 당하고 난 뒤에 그때 뭐 체력 소모도 심했는데 그 이후에 강팀인 키움을 만나가지고 와르르 부상이 결국은 뭐 NC도 힘들게 만들었죠. 지난해 술자리 파문으로 선수 3명의 시즌 합류가 늦어졌습니다. 뭐 이후에 또 박성민 선수도 더 늦게 왔죠. 또. 코로나 영향으로 양의지 선수 등 주전들의 시즌 준비에 차질이 생긴 것이 맞지만 뭐 박근우, 손아섭, 노진혁 선수 등 뭐 돌아가면서 주전들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치고 나갈 동력을 확보를 하지 못했고 손아섭 선수의 부상은 지금 뭐 오른쪽 늑골 부입니다. 박근호 선수가 돌아오니까 손아섭 선수가 또 빠져나간 데서 뭐 3주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지난주 경기 중에 슬라이딩을 하다가 딱 통증 느꼈는데 미세골절입니다. 미세골절이고 외국인 투수 파슨스 선수도 꽤 오래 빠져 있어요. 뭐 온다인데 안 오고 허리 디스크 증상인데 오늘 18일 월요일이죠. 피칭 한 번 더 하고 이후에 퓨처스 경기 한 번 나가고 1군 복귀한다 그러는데 불펜 피칭은 강도를 높여서 몇 차례 했는데 괜찮았다 그럽니다. 뭐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교체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외국인 선수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고 NC는 시즌에 앞서 전문가 예상에서 나승범 선수의 이탈이 매우 크다고 봤지만 박근우, 손아섭 선수 이렇게 두 명이 보강이 되니까 외부 FA 보강은 오히려 뭐 FA 시장에서는 뭐좀 플러스 아니었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시즌 초반에 경기들이 꼬이면서 또 양의지 선수의 컨디션도 좋지 않아 가지고 포수 마스크도 많이 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최고 강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동욱 감독까지 경질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만족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실망스러운 시즌이 되고 말았는데 5위권하고 지금 너무 많이 벌어졌죠. 팀 내부적으로도 뭐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라도 5강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전력으로 봤는데 가을 야구에 가면 이후에 뭔가를 더 도모할 수 있다. 일단 가을 야구 가고 그 다음에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하나의 얘기입니다. 하나는 총체적 난국, 뭔가 좀 길을 잃은 느낌? 외국인 투수 둘의 부상으로 인한 교체가 결국은 팀 선발진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시즌 준비를 어긋나게 하고 또 노시안 선수의 부상도 결국은 타선에 굉장한 충격을 줬고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는 젊은 선수들이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죠. 정우람 선수 고액 FA죠. 이렇게 해줘야 하는 선수들의 부진은 팀으로선 투자 대비 성과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아쉽고 지금 2020년 7월 하나 이글스를 보면 딱 보면 약팀이다. 수비도 약하고 상대팀이 하나를 만나면 굉장히 수월하게 느낀다. 문제는 팀이 가고자 하는 로드맵대로 지금 뭐 전혀 풀린다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지난해보다 지금 더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하나가 84경기에서 29승 3무 52패인데 승률 0.358, 팀 타율은 0.233, 팀 평균 자책점 4.80인데 올해는 84경기 치른 13일 현재 25승 1무 58패로 승률이 0.301, 3할1입니다. 팀 타율은 0.243 꼴찌, 팀 평균 자책점도 5.00으로 꼴찌인데 팀 타율은 조금 더 좋아졌지만은 뭐 큰 차이 없죠. 팀 평균 자책점 꼴찌, 또 후퇴. 외부 FA로 박근호 선수를 뭐 데려오려고 그랬죠. 근데 뭐 결국은 잡지 못했습니다. 뭔가 책정했던 돈보다도 많았고 내부보다는 외부 요인이 있었죠. 구단은 원했지만 또 되지 않았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는 뭔가 더 많이 이기는 야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이 이기면서 리빌딩을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전력 보강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베로 감독
뭐 해탈한 그런 표정을 지을 때도 있던데 보강을 안 해주면서 수베로 감독 탓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뭐 지난해보다는 이기는 야구 쪽으로 스탠스를 팀이 조금씩 움직여 가는데 뭐 수베로 감독은 뭐 지어짜는 야구는 뭐 전혀 아니다. 뭐 그러니까 좀 요지부동 아니야. 이런 뭐 볼멘 소리도 뭐 약간은 있어요. 여하튼 팀이 지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죠. 100패까지도 이야기가 막 나오는 상황이라서 100패. 근데 리빌딩이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도대체 뭐 리빌딩 때 들어온 신이 거의 뭐 은퇴할 지경인데도 또 리빌딩. 뭐 이 정도면 무슨 프로팀이 리빌딩이 목표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리빌딩이 또 목표가 됐어도 안 되고. 그래서 보통은 뭐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데 지금은 또 패가 계속 쌓이니까 이 쌓이는 패배 속에 자꾸만 길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가다가 이 길이 아니야 돌아오고 또 가다가 이 길이 아니야 돌아오면 결국은 계속 그 자리에. 우선은 가장 시급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수비는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상대가 볼 때도 팀이 너무 허술해 보입니다. 팀 내부 관계자들도 뭐 이거 모르는 바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하나 야구를 참 볼 때마다 좀 그런 부분을 느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가 방망이가 강한 팀인가? 뭐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뭐 마운드는 강한가? 그렇지도 않죠. 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10번 싸우면 7번 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스탯만 보면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젊은 선수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뭐 이 선수들만 가지고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까? 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야구 팀이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뭐 단순 요것만 가지고는 더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걸 또 하나도 당연히 그걸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